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내년 총선에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에게 충성을 다하는 수석 대변인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또한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먹이사슬 집합소인 더불어민주당 5년 동안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내년도에 반드시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이 민주당의 유리, 꿈 깨졌습니다. 내년 총선 민주당 영화를 이용해서 선전선동을 하려다가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의 2030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서울의 봄 흥행이 민주당의 유리, 꿈 깨졌다. 586 좌파 카르텔이 전두환에 대한 사후 재가를 논할 입장인가? 황정민과 정우성 주연의 서울의 봄 영화가 흥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민주당과 좌편향 매체에서는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전두환과 신군부가 마치 윤석열 정부를 연상시킨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 정부가 오히려 현재 국민의힘의 모태가 되었다라며 민주당의 프레임에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허구가 많이 섞인 영화를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민주당과 좌파 카르텔의 선동은 무위로 그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좌파 영화에 선동당하던 젊은 층 이젠 없다. 영화 속 전두광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하도록 하는 좌파 매체들의 노력은 필사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억지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줍니다. 요즘 젊은 층은 검색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회, 신군부, 김영삼, 좌파 영화, 전두환 등을 검색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에 대한 댓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전두광, 전두환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신군부와 현재의 검찰 조직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도 요즘 2030은 깨우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 대통령은 현재 국민의힘의 원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신군부와 현 정부와 등치하려는 좌파 카르텔의 노력은 공중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관객들은 악마화된 신군부의 폭력을 보면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댓글들에서도 그런 2030들의 충격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폭 이미지, 방탄 이미지, 범죄자 이미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등이 소위 말하는 현재 민주당의 이미지라고 2030 유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영화 속 악마화된 전두광의 이미지에서 개딸을 등에 업고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 이재명의 독불 장군 이미지까지 연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 서울의 힘을 내년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가는 스스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연기 못하는 정우성보다 카리스마 있는 황정민의 더 열광. 냉정하게 말해 서울의 봄 영화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전두광, 황정민입니다. 좌파 배우로 알려진 정우성의 연기는
황정민의 여유 있는 카리스마에 비교가 되지 못한다라는 2030의 평가입니다. 관객들이 전두광에 분노하는 면이 있지만 전두광의 조직 장악력과 추진력, 카리스마 등은 이 영화의 흥행 포인트입니다. 화장실에서 괴상하게 웃는 장면을 포함해 다양한 씬에서 전두광을 미치광이로 묘사한 면이 있고, 전두광과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가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설정이지만 아무튼 영화를 본 관객들은 위로운 인물로 등장하는 연기 못하는 정우성보다는 연기를 잘하는 전두광, 황정민에게 열광합니다.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고 몰아가지만 그 분노는 민주당을 향한 표로 이어지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586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주사파 기성세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2030 젊은 세대는 12.12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모릅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통해 처음 12.12 사태를 접한 젊은이들이 40년도 더 흐른 지금 신군부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국민의힘을 미워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해서 결국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이라는 민주당과 좌파 카르텔 측의 기대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관객들이 영화 관람 후 조금만 검색해 보면 영화에 나온 신군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요즘 2030 세대들은 영화를 본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살기 좋았다라는 당시의 상황들도 2030 세대들은 알아가고 있다라며 발언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좌파 매체에서 아무리 전두광과 윤석열을 매칭시키려 선동을 해도 위심이 많고 검색에 강한 2030 MZ 세대를 선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980년을 배경으로 한 좌파 배우 정우성의 발연기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40년도 더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은 0, 제로에 가깝습니다. 셋째, 게다가 민주당이 이 영화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나? 영화에는 당시 군부 내부는 하나회라는 조직에 가입된 군인들과 그렇지 않은 군인들 두 갈래로 묘사합니다. 재미난 점은 싸우는 양측이 모두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반공주의자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이 본질은 우리 2030 MZ 관객들이 멸공에 대해서 알아갔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명예심과 공명심이 높았고 두 세력 모두 국가를 위한다는 애국심이 상당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두 세력 모두 북한이라는 주적 개념이 확실한 상명하복하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반면 이 영화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당시 야당 지도자들은 오히려 친북, 정북 성향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 흥행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신군부의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가 현재의 국민의힘에 대한 웅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민주당의 기대는 헛된 망상 그 자체입니다. 넷째, 영화 한 편으로 국민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시대는 끝났다.
영화 한 편으로 특정 인물을 악마화시키거나 또는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똑똑한 대중들은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며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과거 역사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영화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고 영화를 정치에 이용하는 행위가 통할 때도 있지만 서울의 봄을 보고 관객들이 분노해서 결국 내년 총선에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당시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 대해 사형을 언도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분명히 과오가 있고 또한 반대로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이 잘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후제가. 영화에서 사후제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당시 정성화 계엄사령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사인을 하면서 자신은 원래 사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억지로 사후제가를 했음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현재 민주당 586이 주축가 된 좌파 카르텔이 전두환에 대한 사후제가를 논할 입장인가요? 12.12 이후 결국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고 5.18을 매개로 학생 운동권이었던 586들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전두환의 12.12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득을 본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아무런 미래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586 운동권은 사후제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군가 나라 전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지역별로 이간질을 시키고 남녀를 이간질시키고 노사를 갈라놓고 나라 전체를 쪼개어 놓고는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분열을 강요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영화 한 편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좌파 카르텔의 끊임없는 시도는 어떤 면에서는 끈질기고 대단합니다. 영화 예술 속에 좌파 카르텔을 언제 다 그렇게 심어놨는지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고작 좌파 영화 한 편으로 정권을 바꿔보려는 좌파 세력들의 공작질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은 사후제가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득권이 되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는 민주당 주사파 586이 선거가 다가오니 또다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선동, 감성 발휘를 하는 모습이 너무도 필사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2030 MZ세대의 리서치 능력과 담백한 정치적 무관심을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좌파 선동가의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의 2030 MZ세대입니다. 자, 또 하나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민주당 내년 총선 역풍 이유. 현재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이 이어가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일 영화 서울의 봄과 빗대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와 여러 영화 집계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현재 900만, 조금 있으면 10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 이 결정적 역할을 할 2030 유권자들은 전체 영화 관객 수에 비해
7%에서 많게는 3%밖에 안 된다라는 충격적인 결과. 900만인이 1000만인이라고 하지만 공짜표와 또한 반값표까지 합치면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30 MZ세대는 많게는 8%, 평균은 6%.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2030 MZ세대들이 이 영화가 선동 영화임을 잘 드러내는 것이며, 많은 집계에서도 이 영화를 본 2030 유저들이 서울의 봄 영화는 쓰레기 영화, 선동 영화, 왜 보았는지 모르겠다라며, 또한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에서도 거대한 영화계의 좌파 세력들과 민주당의 이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의 합작품이 바로 서울의 봄이며,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아무리 서울의 봄이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2030 MZ 유저들은 서울의 봄과 민주당의 그 선동을 너무나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2030 MZ 세대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